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특집 대담의 이재현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보수 정치권에서 통합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애국당의 대표이자 유일한 대한애국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의 조원진 대표님을 만나 뵙고 총선 대비 복지 관련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WBC 복지TV에 대담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현 정치 상황이나 또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상도 좀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기결수가 되고 형 집행정지 요구 집회를 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형 집행정지가 남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원래 그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게 증거 중심주의고 재형법정주의에다가 또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구치소에 묶어두는 그것은 인신강금이다. 그래서 지금 물론 문재인 좌파 정권들은 자기들이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촛불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헌법적 가치하고 반하는 그들이 혁명을 했다는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태생 자체가 촛불 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당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대통령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10일 탄핵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해서 또 언론들의 마녀 사냥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까? 지금 그 많던 패널들의 거짓말이 하나도 진실로 밝혀진 게 없잖아요. 최순실이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라든지 구술했다든지 무슨 미래를 했다든지 이게 전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경찰청장한테 킨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말 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없는 겁니다. 그냥 누가 하나 만들어내면은 그걸 가지고 좌파 언론들이 떠들고 민주노총에 장악대가 있는 언론 방송들이 부안해동해가지고 편파방송, 불공정, 마녀사냥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은 그런 사실을 미리 한 거죠. 미리. 대통령이 절대로 돈 관계를 할 분이 아니다. 또 대통령은 아무튼 대한민국의 법치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를 믿었고 또 대한민국의 법을 믿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느닷없이 세월호 문건이 나오고 국정원 특활비가 나오고 지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이슈 삼아가지고 대통령을 재구속시키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론들의 장난이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30년을 지금 대한민국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존경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년 11개월 만에 나라의 품격은 다 떨어지고 전 세계 가장 인권 탄압 국가고 가장 못 사는 김정은이 따라다니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벌써 120차 집회 우리가 2년 가까운 집회를 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이 능력 없다 이 사람들. 좌파들이 우선 탈원전 정책하는 거, 또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임금을 1만 원까지 최저임금 올리는 상황, 또 지금 공무원 17만
8,000명 공무원 늘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도저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 그것도 정확한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세 가지만 보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최저임금은 경제 주체들이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경제 주체가 뭡니까? 소비자부터 시작해가 생산자, 또 투자자, 뭐 이런 경제 주체가 거부를 하고 빈익빈 부익부,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과거에 야당할 때 계속 서민 또 뭐 을지로위원회 해가지고 각과의 전쟁을 부르짖고 1대 99 나눠가지고 1%가 99를 지배한다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서민정당이라고 그렇게 떠들다가 1년 11개월 만에 서민이 가장 반대하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라는 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자리 예산만 해도 총 54조 썼어요. 54조 썼는데 도리어 일자리가 박근혜 정부 2년차, 문재인 정권 2년차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65만 명이 일자리 늘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9천 명 늘었다니.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실질적으로 60대 이상 단기 일자리는 잔뜩 늘었어요.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의 단기 일자리는 늘었는데 30대, 40대 실질적인 생산 가능한 그러한 일자리는 20만 개가 줄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20만 개가 준 거예요. 단기 일자리 늘려가지고 오히려 몇십만 명 줄은 거를 겨우 9천 명 늘린 걸로 맞췄는데 박근혜 정부 때 지금 문재인 정권에 54조 10분의 1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65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실패했는 경제 주체들이 거부하고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거부했는 최저임금 제도는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좌파들은 그걸 못한다. 왜? 좌파들은 각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대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또 시민단체대로 굉장히 복잡한 알력들이 있어서 그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이 일자리 정책은 완전한 실패다. 또 두 번째는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3개, 4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원전 건설에 가장 앞장서 있어요. 그 왜냐하면 원전의 건설에 노하우가 있다. 대한민국 원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기를 3분의 1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공사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원전 가격을 싸게 들어갈 수 있고 안전하게만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원전 학과 학생들 다 그만두고 학과 폐지되고 원전 기술자들 중동이나 중국이나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고 안에 앉아가지고는 원전 폐기한다고 떠들다가 바깥에 가가지고는 대한민국 원전이 가장 안전하니까 이건 철명피지. 사람으로서는 그래 말 못하죠. 대한민국 원전은 나라가 원전 때문에 망한다고 이렇게 해가 원전 폐기 정책을 쓰다가 밖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는 문재인 씨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코미디예요, 코미디. 근데 결국은 그들의 섣부른 그런 정책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블루옵션, 우리의 미래 산업을 망쳐버렸느냐. 원전 때문에 이번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수원,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은 흑자에서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많은 흑자에서 지금 적자로 1년 만에 적자가 되어버렸어요. 2,400억 정도의 적자가 되죠. 지금 한전은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 적자가 2조 4천억입니다. 그럼 결국 박근혜 정부하고 따지면 한 5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것은 공기업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전력을 공급하고는 공기업들이 망하면은 그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더 거두든지 전기값을 올리든지 지금 한수원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전기값을 1.5배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했다고 그 연구원들 뒷조사 다 들어갔잖아요. 국민들을 속여도 어느 정도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 적자가 계속 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줄이든지. 그게 결국은 뭐였습니까? 변압기하고 개폐기에 교체 시기를 늘려가지고 4,200을 줄여버렸어요. 이번에 강원도의 산불 원인이 이거라는 얘기가 지금 발표났잖아요. 국가수에서. 변압기에서 터져가지고 개폐기하고 부딪혀가지고 불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책임은 이제 강원도 산불의 모든 이점이나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전 재앙이라는 거죠. 원전 재앙. 원전 하나,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영화 한 프로 보고 한국엔 밀려오지도 않은 그런 걱정을 해가지고 원전을 폐기해버려요. 이게 앞으로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태양광을 전 산야에다가 태양광 하면은 나중에 5년 지나면 태양광 패널이 거의 전부 다 폐자재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지금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17만 8천 명을 늘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박근혜 정부 때 노조 출신들이 김성태, 한영애, 그 다음에 지금 원내대표 홍익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년연장 2년 해버렸다고. 그러면 정년연장을 2년 하면은 같은 기업에서 기존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정년연장 2년을 하면은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나버렸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나니까 지금 20대가 돌아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권 돌아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나니까 그걸 메꾸려고 17만 8천 명을 공무원을 늘린 거예요. 그게 돈이 얼마나 330조 들어갑니다. 멀쩡한 성과급 폐지를, 성과급을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이 95% 성과급이 정해졌어요. 그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정부 때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했는데 민주노총의 제1 요구사항이 문재인 정권한테 요구사항이 성과급 폐지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2달 만에 성과급 폐지예요. 처음에 젊은 사람들 몰랐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 일자리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성과급 폐지하면은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면 전부 이제 젊은이들이 고시원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공무원 공부한다고. 나라가 생산적인 데 가야 되는데 공무원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쪽에 330조를 퍼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책만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돈을 한 25조 정도 더 이렇게 확충을 해놓은 거예요, 매년. 그런 구조를 짜놨어요. 그 왜 짠 줄 아세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이 세 개의 국가에 큰 난제가 생긴다.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청년 일자리도 늘고,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아젠다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돈 전부 다 엉뚱한 데다 포퓰리즘 한다고 하면 돈이라는 것은 한 번 주기 시작하면요. 문지방론 같이 문지방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못 걷어들여요. 복지의 돈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 능력 없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더 가져가면은 인사 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사는 참사가 아니고 독재죠, 독재 지금. 인사는 인사, 외교, 안보, 경제, 그죠? 일자리 참사도 뭐 포함되죠. 이러한 교육 참사, 지금 법치 참사까지 들어왔잖아요. 저 헌법재판관, 70% 자기들 사람 다 놓고, 대법관 70% 자기 사람 놓고, 결국은 이 참사공화국이 잘못된 그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1년 11개월 만에 망한 거예요. 회복 불능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그러한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을 하고, 잘못된 체제,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저항,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언론방송에, 민주노총 언론방송이 다 거짓말,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나라가 이래가도 뭐 괜찮은 듯이 하지만 결국은 20대가 어떻게 저 반란이 일어났느냐. 표의 반란을 한 거예요, 지지율이. 자기들이 당장에 당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과정이 중요하고 공정하고 정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이
저는 좌파 독재 정권인데 이 좌파 정권한테 실망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문재인한테 맡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 20대 지지율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앞으로는 보십시오. 3, 4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일자리 쫓겨나는 판인데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오늘 지금 발표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역대 경제 성장률 중에 지금 10여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0.36%가 최하예요. 그 1,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예요. 있을 수 없는 거. 왜? 돈 가진 사람 투자를 안 하잖아요. 뭐 미래에 대해서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이 없는데.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망한다. 그럼 제2의 IMF 올 가능성도 있다. 제2의 IMF 오면 뭔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잘못된 선택을.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방법은 투표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투표로까지 가기 아직 3년이 남았는데 그때 되면은 대한민국이 재기불능이 돼본다니까. 재기불능이.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봐요?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아예 보기 싫다고 외워가버려요 그냥. 돈 없는 서민들만 일자리 없어지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왜? 경제가 침체되니까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경제의 모든 9가지의 경제의 빨간불이 다 켰어요. 투자, 소비, 그죠? 그 다음에 일자리, 외환, 부동산, 모든 부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지금도 소득 주도 성장에 최저임금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으면은 빨리 바꾸는 게 맞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아직 3년을 더 맡겨놓겠어요. 그러면은 나라는 재기불능이 된다. 경제 문제만 그래요. 지금은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율자를 다 빼버리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도 김정은 괴뢰 정권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를 써요. 그건 뭐냐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중민주주의. 그게 막연하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야 되지 그게 민중민주주의고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를 바꾸려는 지금 상황으로 다 가버렸다. 저도 원래 이제 60인데 젊은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지 않고 잘못된 선배들 때문에 이 2016년, 2017년 이 잘못된 좌파 독재 정권을 못 막아가지고 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못 살고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사회에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를 망각한 거다.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그래서 대한애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태극기를 들고 자발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대표님, 현재 보수통합이 최우선인가요? 그리고 보수통합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보수 대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빨간 좌측에 있는 좌파 독재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독재하지만은 이렇게 새빨간 독재 정권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저들이 체제전쟁 역사를 뒤집어버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KBS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도울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묘를 파헤쳐야 된다고 그러고 미국의 괴뢰라고 그러고 이따위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면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민국 그 위대한 역사 지금 대한민국이 70년의 위대한 역사 전 세계의 10대 12대 강국이 이런 역사는 좌익의 좌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익 보수 우파들의 역사였어요. 그 우파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뒤집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통합 이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생겼느냐?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죄 없는 대통령을
배신했는 보수 우파 보수 정당에서 배신했는 탄핵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당은 분명히 전제를 따랐어요. 자, 이 탄핵 세력은 안 된다. 그래서 62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승민, 김무성, 뭐 다 알잖아.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잖아. 권선동 헌법재판소 가서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는 권선동, 또 안민석이하고 돌아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 수의 입은 거 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희낙낙거렸던 인간 같지도 않은 김성태,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1심 발 앞에 놔놓고 우리가 절대로 대통령 1심 끝나고 난 다음에 출당을 시켜도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세를 모으기 위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폐렴적으로 출당시키는 홍준표, 이 5사람하고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하고 가게 되면은 탄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멀쩡한 대통령이 죄 하나 없이 감옥 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죄가 없다는 게 뭐 묵시적 청탁, 경제공도 다 거짓말이잖아. 그럼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짓냐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이 뇌물을 누구한테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10원 한 푼 뇌물 안 먹었다는 게 재판에서 다 밝혀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잘못된 탄핵, 또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보수 우파를 배신하고 이러한 배신자들을 62명 중에서 대표로 5명은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보수 우파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5명을 빨리 출당시켜서 정치권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은 대한애국당이나 또 우리 국민들은 흔쾌히 통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음 총선은 여소야대를 만들 수 있고 압승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두고 모여라. 제 조원진이가 간다 해서 여기 대한애국당의 수십만의 당원이나 또 대한애국 국민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죄 없는 대통령을 등 뒤에다 칼 꽂고 배신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으로 보면 역적이고 보수우파 국민들로 봐서는 보수우파를 배신한 역적들 아닙니까? 그들을 하고 정치를 같이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의 문을 열겠다. 단지 하나, 유승민 받지 마라. 받을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은 정치를 그렇게밖에 못해요. 지금 싸우는 거, 지금 좌파 독재 정권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 국민들 싸우겠냐고. 이 좌파들은 체제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정쩡하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우리가 얘기했는 최소 이 5명에 대한 심판을 해라. 그러고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거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명분이 옳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탄핵 세력에 대한 한 번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다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유한국당 수도권에서 한 명도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통합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들만큼은 정계를 떠나게 해라. 그러고 또 황교안을 비롯한 지금의 신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각오를 해라. 황교안이 지금 전국 다니면서 대통령 비슷한 후보 비슷한 그런 행위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그 정도로 평온하지 않다니까. 나라가 3.1절 날 태극기 같지도 않은 태극기 들고 황교안 가가지고 문재인하고 악수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권양숙이 찾아가가지고 황교안 인사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저들은 체제전쟁을 하겠다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무너뜨리고 소위 말하는 새로운 주류 세력을 만들고 새로운 체제를 바꾸겠다 하는데 거기에 저항해야 될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어정쩡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하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위해서라도 10사람 정도는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각오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국민의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국민이 모여야 돼. 지금은 권력기관 다 장악됐죠. 언론방송 다 장악됐죠. 상권분립이 무너지고. 그죠? 상권분립이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국회는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입법부는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는 헌재부터 해가 대법원 다 장악했고요.
그러면은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받고 국민의 동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밖에 믿을 수 없지. 국민을 믿으려면은 자기 거를 버리고 던질 수밖에 없다. 체제 싸움, 역사 싸움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애국이에요. 우리 선배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지만 공산주의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름 없이 죽었던 학도병도 이름 없이 죽은 군인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독립군 일제 강점하에 일본 제국지하고 싸웠던 독립군도 초계와 같이 목숨 버린 사람들 무슨 목숨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한테도 통합을 하려면은 통합이 국민 보수 우파 국민의 대동 통합을 하려면은 이 탄핵의 문제 심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들 또 정치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 그것은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던 자기들이 이원 집정부제 하겠다고 몇몇끼리 모여가지고 했던 간에 결과 지금 과정상에 보면은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했는 장본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되면은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분열이 아니에요. 명분을 가지고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우리가 미리 알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협성을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투쟁을 하고 미리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결과 좌파 독재 정권 1년 10개월, 11개월 만에 2년도 안 돼. 5월 9일 돼야 2년이잖아. 2년 가까이 만에 나라가 우리가 말했던 것이 맞았잖아요.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도 드러나고 또 자유한국당이 그 비겁하고 용기 없고 행동하는 모습 우리가 다 봤고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대한애국당 잘 모르시죠? 우리는요 당원의 95%가 한 번도 정당에 가입 안 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때도 그냥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95%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대한애국당이 정당에 가입하겠어요? 그것은 분노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에요. 이게 나라가 이래 가면은 나라가 다 망하겠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짓이고 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 불의와 싸우고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하고 있다. 이래서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당원들의 70% 이상이 전문대학교 이상입니다. 다 당원들의 학력이 대단히 높아요. 집회 한번 나와보시면은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것을 120자 집회 동안 자기 돈 써가면서 경남 같으면은 새벽밥 먹고 올라가서 새벽에 내려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고 모이는 매주 지금 한 달에 한 2만 명 정도가 당원이 늘어나요. 우리 계속. 자,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 중에서 이런 보수 정당이 있었냐는 거야. 첫째는 자발적으로 아스팔트에서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들의 돈에 의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0자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우파 보수 정치인들이 정당이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걸 보셨어요? 그것은 조원진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전망이 너무나 위태롭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최소한도로 거짓이 판을 치고 불의가 정의라고 하는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대한애국당 정당 활동하고 투쟁하다 감옥 간 사람도 많아요. 좌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 동지들은 눈 하나 깜짝하면 저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눈 하나 깜짝. 언제라도 저는 죽을 수 있어. 저 집회 나가면 경찰들 10명이 저 신변 보고 지방 나가도 봤잖아.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저희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누군가는 이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고 누군가는 저 불의의 세력, 쿠데타 세력들한테 누군가는 그것은 잘못된 거고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원진 하나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대한애국당에 있는 수십만의 동지들은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지난번 토요일날 자유한국당에서 동원령 내려가 다 모아봐야 우리 집회 반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오고 저기는 각 당협동에는 다 동원해봐. 빨간 옷 입고 다 동원했는데도 우리 반도 안 나왔어요. 그건 뭐냐. 자유한국당 한계예요. 그것을 벗어나려면 우선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이 죽을 각오로 이 대한민국 체제 역사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거고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원진 대표님은 태극기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님과 대한애국당에 있어 두 개의 상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태극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혹자들은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만 뭐 구출해야 된다 그것만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의 상징은 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하려고 좌파 독재들이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신임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연방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는 이것은 거짓이에요. 불법이고. 그래서 이거는 거짓, 불법, 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뒤집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진실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못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미동맹을 빼놓고는 대한민국 어렵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을 내진 젠지하자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 다 거짓말이잖아. 우리는 벌써 김정은 핵 포기한다 할 때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김정은을 내진 젠지해서 드러내자. 그리고 우리 당은 젊은 인재, 깨끗한 사람, 또 투쟁력 있는 인재들을 영입해가지고 정당개혁, 정치개혁, 국회개혁 이 세 가지의 개혁을 완수하자. 그것이 대한애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고 우리 당에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입한 사람 되게 많고 지식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고 이제 부정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고 그다음 투쟁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하면서 정당, 국회, 정치개혁을 완수하자. 이것이 대한애국당에 가는 길이다. 그래서 태극기,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 대한애국당 이런 등식이 나쁘진 않은데 그것이 꼭 우리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전반적인 국가의 위난 사항을 이겨보자고 우리가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이제 지역구가 대구 달서구에서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복지 관련 정책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그 18대부터 제가 삼선 의원이잖아요. 19대 때는 제가 전국에서 대도시에서 1등 했어요. 전국에서 제가 3등 했어요. 대도시에서 제가 1등 했는데 지지율이. 그때 1등이 누구 이철우 경북지사, 2등이 이낙연 총리예요. 그 다음 제가 전국에서 76% 얻었어요. 그 다음에 20대 때는 제가 66%인가 67% 얻었어요. 66%인가. 저한테 상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4선, 5선 그냥 갑니다. 누구같이 고개 한번 숙이고, 두더지같이 좀 피해가, 한 몇 달 피해가 있고, 외국이나 갔다 오고, 그럼 저는 또 상임위원장도 내정됐는데 그거 버리고 나와가지고,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은, 들고 날 때를 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지역구에 관련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데 나라가 존망의 상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체제가 흔들리고 역사가 무너지고 나라의 존망 상태였을 때는 국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싸워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제가 정치학 전공입니다. 배우기도 그래 배웠지만은 앞으로 정치하는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
언제라도 버릴 수 있죠. 왜?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요즘 국회의원들이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투쟁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뭐 조사 지금 뭐 시민단체라 하는 좌파들은 저 고발 다 하더라고 검찰에. 신경도 안 써요. 왜? 뭐 너 조사 이렇게 다 해봐. 대신에 당신들 그렇게 쉽게 국민들을 보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제도가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선 교육부터 일자리, 결혼, 출산, 노후까지 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반적인 복지의 시스템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생애 주기별,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좌파들은 복지를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촘촘한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으로 주고 이런 입장이지만은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우리는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대구로 보면은 뭐 중산층 정도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주민들 만날 때마다 그런 걸 보죠.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의 일자리나 노후의 복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 우리 장애인 친구들 보면은 또 거기에 따르는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복지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국회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제 지역구에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 복지 사항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생활 향상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주민들이 눈여겨봅니다. 국회의원 정말 일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보고 있어요. 항상 저 국회의원이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유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애국당은 조원진 대표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한애국당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애국을 하는 당입니다. 제가 대한애국당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그때 그때 창당할 때 몇몇 분들이 야 이거 대한애국당이 어디 독립군 대한독립당 비슷하게 독립군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앞으로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항이 올 거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대한애국당을 창당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책무는 뭐냐?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사는 나라,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한 나라,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민주주의가 충만한 나라를 우리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줄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 그 책무를 우리는 분명히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무산된다면 내년 총선에 전국으로 후보자를 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인재 영입은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대한애국당에 젊은 인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젊은 인재들도 많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돈하고 좀 거리를 멀리해라. 자유한국당에 한번 보세요. 인적 쇄신을 했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변화를 했습니까? 혁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을 얘기하지. 대한애국당과 같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더 들어오고 제가 그랬잖아요. 총선 전에 30명 정도의 의석을 가진 원내 정당으로 우리는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 거기에서 우리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 역사 싸움에 전면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지금 자유한국당은 인적 요소로서는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는 보수니까 막 이렇게 점잖게 있어도 국민들이 찍어주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다음 총선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시고 가겠다. 두 번째 깨끗하고 젊고 투쟁력 있는 젊은 인재를 앞장에 다 세우겠다. 세 번째는 전국에다 후보자를 다 내겠다. 막 이런 저희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우파 정당, 새로운 이 정치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에 앞장서겠다 하는 게 대한애국당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집회 나와 보시면은 지금 뭐 좌파 언론이나 언론들은 우리를 뭐 극우라 그러고 폄하하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우파예요.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120차에도 경찰이 막으면 맞으면 맞았지 우리가 경찰하고 싸우진 않아요. 비폭력을 하면서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총선 21대 총선은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로부터 일어날 거다. 그 변화가 그 국민들의 그 큰 변화의 총선이 되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시 서는 그러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큰 목적은 제2의 건국입니다. 우리가 건국 71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친북, 존북, 주사파, 뭐 또 반미 이 사람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나라. 시장 경제가 지켜지면서 21세기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대한애국당의 제2의 건국을 하자라는 생각이고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2의 건국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제 향후에 대권에 도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 아니라도 좋은 사람 많을 거예요. 권력에 욕심이 없습니다. 권력 욕심이 있으면은요, 저같이 이렇게 바보같이 막 나와가지고 막 투쟁하고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지역국 하잖아요. 제 지역은 누가 와서 싸울 수도 없어요. 워낙 저 관리도 잘했지만 지지율도 높고, 제가 탈당할 때 상임위원장 내정, 삼성이면은 국회의원에 꽂힌 상임위원장이에요. 상임위원장 내정되는 거. 또 이런 기득권을 전부 다 던져버렸다. 왜? 이게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 권력은 편할 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전쟁이라고. 지금은 체제의 역사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뭐 권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네, 끝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전하고자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가 망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겨나셔야 됩니다. 아무튼 위대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3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거고 대한민국엔 다시는 핵의 공포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통해서 2,500만 우리 북한 주민들도 해방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는 그러한 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좌파 독재 정권이 아무리 공포정치, 억압정치를 하지만은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더 이상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하시고 잘못된 체제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애국당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마음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듣고 엄연을 듣지만은 오로지 국민만 믿고 대한애국당을 가겠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의 소신 있는 발언과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신호가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조원진 대표님과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